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과금이 있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페이스북에는 SBS 라디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납액 중에 가장 많은 상납액을 청와대에 보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출신 3명 중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거기 이제 영장 발부 사유하고 영장 기각 사유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네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네 없는 하는데, 예. 그거야 그냥 일종의 우리 왜 고려가요 청산병국 보면 얄리얄리 얄라송 얄레얄리 얄라 있잖아요. 예? 후렴구. 뭐예요? 그러니까 후렴구처럼 의례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붙는 거니까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 보지는 않고. 네. 두 가지입니다. 항상 왜냐면 영장 기각하면 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그다음에 발부하면 다 있다 이거예요. 이건데 전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남재준 전 원장 볼까요? 예. 전 정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나무는 아직 없으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 그 특수활동비를 이제 청와대에 상납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작했죠. 이병기 전 원장 액수를 늘렸습니다. 예. 액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줬다고 하면 이거는 청와대에 가는 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가는 거야 관례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권 실세 의원한테 준 거는 관례라는 어떤 변명하지가 안 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늘은 상태에서 기존 원장들이 해오던 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 늘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종의 루틴처럼 그대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죄질 자체가 앞선 두 사람보다 조금 다르다, 좀 작다라고 생각해서 가능성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조간신문 보시면 제 눈을 확 잡은 기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병호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제가 상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전 원장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사면방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했으나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던 건지 문고리 사면방에 박 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호가호위한 건지 그게 사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병호 전 원장은 명백하게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수사의 칼날이 박 전 대통령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법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병호 전 원장은 나올 거 다 나왔네. 진술할 거 다 했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라고 봤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병호 전 원장이나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더 들릴 말이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앞선 두 사람만 발부가 되고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사가 충분히 돼서 더 여기서 캐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그렇고요. 사실 증거가 얼마가 더 나올지 법원 입장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김태현 변호사님의 지금 진단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거하고 예. 그다음에 아니 앞에 건 근데 그 앞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영장 기각은 잘못됐어요. 발부는 맞는데 네. 기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기각 사유, 발부 사유와 관련해서 지금 영장 판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결국은 이 양반이 밝힌 이유를 가지고 추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했는데 네. 도주 우려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근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어느 경우냐면 보통은 처단형이 높을 때가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될 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만 문제를 삼았지 도주 우려는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죄질, 가담 정도 이게 다 지금 형량에 관련된 문제라 이거는 지금 법원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하나예요.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자백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인멸할 증거가 더 뭐가 있겠느냐. 예. 이런 거죠.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뇌물성을 부인한다든가 뭐 아예 최초 지시자가 누군지도 안 밝힌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장기각이 잘못됐다고 보냐면 예. 이 범죄 자체가 지금 예. 국고 손실에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가지고 그렇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이 시각은 영장 판사들 뭐 이거 보통 뭐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는 혼자서 하지만 실제 결정 내리기 전에 셋이 의논을 하거든요. 예.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청구 들어왔을 때 옆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의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견해일치를 본 거예요.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 형이 높게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국고 손실을 일으키고 국정원 돈을 유용을 해가지고 상납을 했는데 이게 높은 형이 안 나온다? 이거는 이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념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영장기각은 잘못됐지만 다만 어떻든 이걸 판단을 할 때 지금 분석을 할 때는 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느냐 그 언급이 없느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로펌에 계신 분이 그렇게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왜요? 저는 지금 방송인으로 와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니까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요 이병호 전 원장이 단독으로 영장에 청구됐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발부되죠. 나왔을 가능성이 당연히 없다고 봐요. 예. 근데 3명이 동시에 이제 청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야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잡아내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정직 국정원장 3명을 동시 영장 청구 혁명정부인가 이런 이제 강한 어떤 비판의 입장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이 3명을 동시에 다 구속하는 게 아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명 정도 기각을 할 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다 자백했고 그리고 어떤 죄질 자체가 조금 약한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만 조금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추측도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하나 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전 너무너무 웃긴 게 주거와 가족. 뭐 주거는 뭐 그렇듯이 아까 저 김태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투적으로 쓰는 이 가족도 문구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던데. 가족이 어땠다는 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아들인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중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넘어서는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조금 엇나간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이정일 이사는 부장까지 예, 하셨죠. 예. 저는 변호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같은 경우에 유죄든 무죄든 읽으면 뭐 납득이 되는데 이 영장은요 네. 기각하고 발부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 전형적 루틴한 표현들만 써 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나왔지? 이게 왜 안 나왔지라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사실 좀 아까 법원에 좀 뭐 자세히 써주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좋은데 안 근데 그러더라고요. 중앙지법 영장전담 지금 3명이 네.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영장전담 판사를 1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게 뭐냐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객관화시키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이게 지금 항고가 안 되는 그러니까 판례가 안 남는 그 사건이거든요.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법률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차츰차츰 발전시켜 온 거예요. 객관화시키자라는 네. 거하고 좀 구체화하자. 그래야 납득을 하지 않냐. 예.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기각할 때 결정문을 석장 뭐 넉장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켰는데 지금 오히려 이 지금 요번에 그 국정원장들 영장 기각한 권순호 부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최초로 영장 전담이 됐을 때보다 이 지금 기각 사유들이 더 추상적이 돼 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전 판사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그 용처를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은 네. 판사들이 영장 기각을 하면서 용처를 몰랐다고 하니 뇌물로 인정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또 그 여론조사 비용 5억 원 된 거요. 그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 돈으로 된 것도 자기는 걷다 쓰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은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기각사유에 뭐라고 쓰냐면 피의자의 변소가 일응 일리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상당하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문구가 없어요 지금. 그럼 그건 지금 고려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했는데도 일부러 안 쓴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외관상으로는 판사가 밝힌 이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 3명이서 그 둘은 하고 한 명은 기각시키자 이런 얘기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세 사람이 참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꽂힌 사람들이라 이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정치적 특히 뭐 최순실 라인, 우병우 라인에 관련해가지고서는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붙었었잖아요. 이 검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남재준, 이병기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오히려 역으로 뭐 이 사람 이병호 전 원장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렬 이사에 대한 말이 네. 되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장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영장의 기각과 발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이 사실 결정물에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이건 나오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우연히 이제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맞아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마 그 두 사람 검찰 입장에서는 2승 1패죠. 그 부분 아마 저는 정치적 고려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셋 다 부담스러운데 하나는 좀 내보내주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고려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영장이란 게 왜냐하면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신구속의 부분이니까 재판장 법관에도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은 맞으나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판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이유들을 좀 납득하게 써줘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사람은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요. 자, 그렇죠. 뭐 관련된 얘기로 최경환 의원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친박 최경환 의원이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 2014년 10월이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받았다. 이게 이병기 전 원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회계장부에 국정원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면은 뭐 본인은 지금 어디 동대구역이었나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할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사실 이게 뭐 코믹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한 의미의 그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느낄 때 지금 구속된 전 국정원장이 자백을 했고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다면 이건 좀 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피하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병기 전 원장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뭐를 회계장부에 먼저 딱 들이대고 뭡니까라고 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전 원장이 먼저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까지예요. 물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신빙성이 높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최경환 의원이 강하게 이제 부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간에 정치인들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학 문제 걸렸을 때 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희한해요. 그게 대법원 최종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돼서 만기 출소하는 순간에도 다들 난 받지 않았는데 정권이 작업을 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사실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끝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전병헌 상황이고. 정무수석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알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본인 끝까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것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 그렇게 부인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지는 거니까 최경환 의원의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최경환 의원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할복하겠다.
너무 강합니다, 말이. 네. 정기 은퇴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할복하겠다라는 그런 좀 강한 투에 이렇게 과격한 언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만약에 할복하겠다고 하면 장소인데 본인의 지역은 경산입니다. 진짜로요. 근데 왜 경산이 아니라 동대구역을 얘기했을까요? 동대구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상징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동대구역이 어떤 역이냐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딱 내려가면 대구에서 내립니다. 네. 동대구역에서 내립니다. 예,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구를 가다 동대구역이에요. 그렇죠. 저는 최경환 의원이 동대구에서 내린 건 한번 봤어요. 우연히. 어. 저는 이제 부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대구가 의미하는 상징성.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이 비록 지역구는 대구 옆에는 경산이지만 네. 결국 TK의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마 상징적인 것들. 야, 이거는 정치적인 음모야.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TK에 모여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할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동대구역이라는 특정 장소를 언급한 것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심층 분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넓으니까. 뭐 저 김 변호사님께서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법적 부분으로 네, 좀 그렇죠. 일단 이 할복 네. 관련해 가지고요. 예. 뭐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해석을 잘해준 논평 같더라고요.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할복할 수 있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이게 자백도 증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본인도 증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복을 하겠다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런 식으로 도주를 하겠다는 게 지금 구속사유입니다. 왜 구속사유를 스스로 자백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은 사람의 진술이니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기억에 뭐 착오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회계장부예요. 네. 이 회계장부는 형사소송법상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통상적인 문서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여기에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말 1억 원밖에 안 줬을까 최경환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은 이때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10억인데 0이 빠진 거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의심도 약간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너무 유력하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왜 저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그 도망간 그 전희경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랬잖아요. 뭐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 강하게 반응을 하는 법이라고. 아까 김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할복까지 얘기하나 싶은 게 아픈 부위구나. 이 부분이 아프구나.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데 예. 뭐 전희경 의원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최경환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죠. 예. 이의원 의원 뭐 지역구 업자한테 돈 받은 혐의 얘기 나왔습니다. 네. 친박계 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이 친박계로 수사가 확대되는 측면을 보면서 사자성어 딱 2개가 떠올랐다는 거죠. 육참골단 앤드 차도살인. 차도살인. 무슨 적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육참골단은 현 정부 청와대 얘기인데 네. 이게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조국 수석의 예, 당시에 맞아요. 교수 시절에 그 혁신위원회인가요? 들어와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니까 나는 팔다리 주고 상대방 몸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어찌됐든 이유에 어찌됐든 배경은 모르겠으나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 날아갔습니다. 네. 정무수석을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현 정부 지지도 80%인 대통령이 청와대 제1참모의 정무수석을 내줬을 때는 야당한테서 뭘 받을까요? 내 육참을 했으니 이제 골단 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사정 작업은 아마 야당까지 불똥이 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경환, 원유철, 이의원 의원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업자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로비할 때요. 세상 쓸데없는 게 여당 비주류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당 비주류 쓸데가 없어요. 여당 주류 필요합니다. 차라리 야당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이 더 낫죠. 여당 그렇죠. 비주류보다. 반대 못하게요. 예. 그러니까 여당 비주류는 정말 로비 대상은 쓸데없기 때문에 아마 전 정부의 어떤 불법 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비박계한테 로비가 갔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렇다고 보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의원총회 3분의 1 안 될 것 같은데 어라?
국정원 검찰에서 정리를 해주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도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친박 계열의 비리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어차피 여기서 펀치 더 맞는다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홍준표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손을 빌려서 친박 핵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는 거 그것도 길게 보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도살이라는 말씀드린 거죠. 차도살인 좋습니다. 근데 육창골단도 비슷한 표현인데 저는 골이라고 하기엔 최경환 이 원유철 이분들은 급이 좀 낮아요. 누구를 뭐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이 정도 어느 정도 되려면 이제 차기나 현재 어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돼야 네. 되는데 거기 지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요. 골이 지금 아니지 않나. 자유한국당에는요 차기나 지금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셀프디스를. 사자성어갖고 논쟁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수사의 칼날이 박 전 대통령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법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병호 전 원장은 나올 거 다 나왔네. 진술할 거 다 했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라고 봤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병호 전 원장이나 남재현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더 들을 말이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앞선 두 사람만 발부가 되고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사가 충분히 돼서 더 여기서 캐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그렇고요. 사실 증거가 얼마가 더 나올지 법원 입장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김태현 변호사님의 지금 진단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거하고 예. 그다음에 아니 앞에 건 근데 그 앞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영장 기각은 잘못됐어요. 발부는 맞는데 네. 기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기각 사유, 발부 사유와 관련해서 지금 영장 판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결국은 이 양반이 밝힌 이유를 가지고 추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들어왔을 때 옆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의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견해일치를 본 거예요.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 형이 높게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국고 손실을 일으키고 국정원 돈을 유용을 해가지고 상납을 했는데 이게 높은 형이 안 나온다? 이거는 이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념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영장 기각은 잘못됐지만 다만 어떻든 이걸 판단을 할 때 지금 분석을 할 때는 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느냐, 그 언급이 없느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냐면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로펌에 계신 분이 그렇게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왜요? 저는 지금 방송인으로 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니까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만약에요 이병호 전 원장이 단독으로 영장에 청구됐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발부되죠.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근데 세 명이 동시에 이제 청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을 동시에 잡아낸 게 말이 돼? 이런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전직 국정원 3명의 동시 영장 청구 혁명정부인가 이런 이제 강한 어떤 비판의 입장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이 3명을 동시에 다 구속하는 게 아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했는데 네. 도주 우려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근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어느 경우냐면 보통은 처단형이 높을 때가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될 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만 문제를 삼았지 도주 우려는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죄질, 가담 정도 이게 다 지금 형량에 관련된 문제라 이거는 지금 법원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하나예요.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자백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인멸할 증거가 더 뭐가 있겠느냐. 예. 이런 거죠.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뇌물성을 부인한다든가 뭐 아예 최초 지시자가 누군지도 안 밝힌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장기가 잘못됐다고 보냐면 예. 이 범죄 자체가 지금 예. 국고 손실에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가지고 그렇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이 시각은 영장 판사들 뭐 이거 보통 뭐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는 혼자서 하지만 실제 결정 내리기 전에 셋이 의논을 하거든요. 예.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재청구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과금이 있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페이스북에는 SBS 라디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납액 중에 가장 많은 상납액을 청와대에 보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출신 3명 중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거기 이제 영장 발부 사유하고 영장 기각 사유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네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네 없는 하는데 예. 그거야 그냥 일종의 우리 왜 고려가요 청산병국 보면 얄리얄리 얄라송 얄레얄리 얄라 있잖아요. 예? 후렴구. 뭐예요? 그러니까 후렴구처럼 의례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붙는 거니까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 보지는 않고 네. 두 가지입니다. 항상 왜냐면 영장 기각하면 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그다음에 발부하면 다 있다 이거예요. 이건데 전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남재준 전 원장 볼까요? 예. 전 정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네네. 나무는 아직 없으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 그 특수활동비로 이제 청와대 상납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작했죠. 이병기 전 원장 액수를 2배로 액수를 늘렸습니다. 올렸죠. 액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줬다고 하면 이거는 청와대에 가는 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가는 거야 관례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권 실세 의원한테 준 거는 관례라는 어떤 변명 아직 안 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늘은 상태에서 기존 원장들이 해오던 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 늘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종의 루틴처럼 그대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죄질 자체가 앞선 두 사람보다 조금 다르다, 좀 작다라고 생각해서 가능성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조간신문 보시면 제 눈을 확 잡은 기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병호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제가 상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전 원장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사면방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했으나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던 건지 문고리 사면방에 박 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호가호위한 건지 그게 사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병호 전 원장은 명백하게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